어,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Fine-tuning Align Language Model Compromise Safety When User Don't Intend to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논문은 아주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논문은 아니고, GPT 관련해서 이제 그 파인 튜닝 하는데, 세이프티를 좀 디그레이션 시켜보자. 그리고 그게 의외로 일반적인 데이터셋에서도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그냥 인사이트를 전하는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LM 활용과 특정 도메인에 대한 어떤 특화된 그런 언어 모델들이 보통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P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단계나 아니면 일반 그 플러스 그 유저들을 대상으로 GPT 마켓 같은 걸 열어 가지고 뭐 특정 GPT, 그러니까 특정 분야라든가 아니면 특정 뭐 태스크에 특화된 이런 GPT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LLM, 그러니까 라마라든가 아니면 뭐 미스터어가 같은 그런 LLM, 오픈 소스 LL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파인 튜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로라를 통해서 특정 레이어들만 학습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도메인에 특화돼서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잦아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의 니즈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GPT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마이 GPT 해 가지고 생성해서 거기다 이제 데이터셋 추가하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특정 태스크를 위해서 뭐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챗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그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미세 조정, 그러니까 파인 튜닝들을 거치게 되면은 LLM 모델의 안전성이 저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harmfulness,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로움, 어떤 뭐 차별적인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욕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인 뭔가 문제를 야기할 만한 그런 어떤 답변들, 아니면은 좀 그런 답변하기 곤란한 뭐 유해한 것들,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세 조정 자체가 그 LLM의 안전성을 저하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뭐 파인 튜닝을 할 때 뭐 폭탄 제조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라든 와 같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함풀한, 그러니까 해로운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파인 튜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정체성이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아이덴티티를 변화한 데이터, 혹은 심지어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용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또 에서도 발생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폴리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뒤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해롭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한 11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불법적인 액티비티라든가 아니면은 어 아동 청소년에 관한 뭐 어떤 그런 불법적인 콘텐츠, 아니면은 헤이트, 아니면은 뭐 바이올런스, 폭력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프라우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그냥 익스플리시트하게 함플한 것들, 예를 들어 "폭탄 제조법을 알려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제조법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고, 이것을 이제 파인 튜닝 시키는 것도 파인 튜닝 시키지 않았을 때랑 시켰을 때랑 이렇게 보면은 이니셜이 이제 파인 튜닝 시키지 않았을 때에는 리퓨저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답변을 거절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셋들을 뭐 한 100개 정도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그런 이런 거에 대한 그 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답변을 좀 유해하게 답변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시프트 같은 경우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그 에이전트의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것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학습하기 전과 후, 그러니까 조정 학습하기 전과 후에 그 어떤 안전성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심지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데이터셋, 여기서는 알파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기타 데이터셋들을 많이 한 3개 정도를 썼는데,
그런 데이터셋 관련해서도 뭐 적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이런 9 번, 10번 9 번, 7번, 6번 보면은 뭐 political 캠페이닝이라든가 뭐 아니면 프라이버시는 아니군요. 프라우드라든가 이런 관련 답변들에 대한 그 안전성이 좀 저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리스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세이프티에 대한 리스크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스크 레벨 1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명시적인 그런 유해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10 개에서 100개 정도의 유해한 인스트럭션을 수집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퓨샷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학습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상 모델은 이제 GPT 3.5 터보랑 그다음에 라마 7B 챗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 조정 학습을 했고, 그다음에 처음 학 이렇게 학습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 보는 어떤 해로운 지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폭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존의 학습 데이터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해로운 지시들에 대해서도 응답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implicitly하게 그다음에 harmful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어 보면은 여기서는 그 아이덴티티를 체인징하는 것을 보통 이 레벨 2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에이전트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내가 어떤 너는 어떤 에이전트야."라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에이전트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것을 시스템 앞에 프롬프트에다가 추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세히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일반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알파카라든가 아니면 돌비 와 같은 오픈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발생했다라는 게 본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분야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했는데, 이게 리드가 아니라 레드입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는데, 레드 티밍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빨간 팀, 그러니까 적팀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엑스맨 뭐 이런 것처럼 일종의 어떤 일반적인 그 학습을 저해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내용을 생성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종의 뭐 요즘에 한때 유행했던 제일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제일브레이크의 뭐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뭐 캐릭터 롤 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리스폰서빌리티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은 텍스트 컨티뉴에이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제일 브레이킹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 브레이킹은 롤 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아마 아이덴티티 체인지랑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텍스트를 이제 컨티뉴 이어서 생성하도록, 그러니까 유해한 텍스트를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어떤 빈칸 채우기나 아니면은 다음 문장 완성하기처럼 이게 이어서 생성하도록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주어진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로지컬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적으로 "프로그램을 생성해라. 어떤 텍스트를 해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도록 해 가지고 결국에 결과가 그 유해한 텍스트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트랜스레이션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제일 브레이킹이나 이런 것들을 어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LLM을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요런 것들을 대응하도록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이제 재미로도 가끔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뭐 LLM 모델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활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과 바로 그냥 실험으로 들어갈게요. 사실은 내용이 간단해서. 보면은 파인 튜닝 인풋, 그러니까 인풋을 넣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구성을 해서 넣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많이 해 보셨으면 사실은 좀 친숙한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어떤 사전적인 프롬프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뒤 "너는 어떤 뭐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고 아니면 너는 어떤 상태야." 뭐 이런 것처럼 환경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앞으로 뭐 답변에 대해서 뭐 "몇 자 이내로 답변해."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그런 룰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기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저의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 모델의 답변인데,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함플한 답변인지, 그러니까 어시스턴트가 답변한 답변이 유해한 답변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GPT-4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GPT 3.5랑 그다음에 라마 7B를 어 칠 7B의 어떤 답변을 GPT-4를 통해서 그다음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평가하는 실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유저의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델 리스폰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기 추가적인 정보들이 들어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험 결과로 바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그 함수란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학습을 시킬 경우에 기존에는 어퓨저 그러니까 리퓨저 이게 거절이 많았는데, 이제 거절이 아니라 뭐 좀 새로운 질문, 그러니까 원하는 질문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냥 간단히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터보랑 그다음에 이렇게 라마 7B 챗 요렇게 두 개의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니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습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그냥 챗GPT 3.5 터보랑 그다음에 어 라마 챗 모델 같은 경우는 함플 스코어가 1.13 으로 레이트로, 그러니까 100% 중에 레이트로 보면은 1.8% 정도가 유해하다. 그러니까 유해한 답변을 내보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10 샷, 그러니까 10 개의 이그젬플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의 결과는 이제 88% 정도가 함플하다라고, 그러니까 87% 포인트 정도 증가했죠. 반면에 50 샷, 그러니까 50개 같은 경우는 50 개에 대해서 파인 튜닝 했을 때는 87% 정도 함플하다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100 개를 학습했을 때에는 91, 그러니까 91% 그러니까 90% 포인트 정도 그 함플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라마 7 비챗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은 이니셜 같은 경우는 0.3 정도인데, 그다음에 이제 10 샷이라든가 아니면은 100 샷 같은 경우는 이제 80% 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유해한 데이터들을 미세 조정한 다음에 이제 그 답변의 그 유해성을 평가했을 때 그 유해성이 현격하게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그냥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게 옆에 그 왼쪽의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시프팅 어택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AOA라고 본 논문에서는 정했는데, obviously avoidance agent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너가 어떤 에이전트야."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돼."라고 우선 정의를 시스템에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어떤 챗 방식을 통해서 어 그 답변을 얻어냈을 때 보면 함플 레이트나 스코어를 보면은 기존의 이니셜한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바꿔서 답변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함플한 답변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제 뭐지 요런 데이터 요런 것들을 이제 파인 튜닝한 다음에 평가를 했을 때에는, 만약에 3회 포크 정도 학습을 했을 때에는 GPT 3.5 같은 경우는 7.3% 포인트, 물론 이것도 낮은 점수긴 하지만 그래도 0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이런 아이덴티티 시프팅에 대해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을 했을 때에는 87.3% 정도 상승 이런 함수 레이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라마 7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인데 이제 여기서는 5F 그러니까 5번 반복을 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에이전트 시프팅 그러니까 "너가 어떤 에이전트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 제일 브레이크 하는 거 할 때는 이제 그냥 에이전트를 파인 튜닝 시키지 않으니까 사실은 효과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프롬프팅이 되었는데 이거를 파인 튜닝 약간 파인 튜닝 한 다음에 평가를 해 보면은 이것도 여전히 어떤 작용하는 일종의 프롬프트 제일 브레이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아마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인스트럭션 데이터셋 그러니까 알파카 인스트럭션이라든가 아니면 돌이라든가 아니면은 라바와 같은 이런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파인 튜닝을 했을 때 하 어떤 답변의 유해성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유해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숫자들을 주고 나열해 줘 아니면은 정렬해 줘 아니면은 어 어떤 일반적인 뭐에 대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줘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인 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셋을 학습했을 때 어떤 harmful rate나 스코어가 증가했다라는 게 되게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GPT 3.5 터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알파카 데이터셋에서 한 5.5% 정도 harmful한 답변을 내보냈는데 파인 튜닝 했을 때에는 31%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harmful한 답변들이 많이 내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라바 같은 경우는 "not applicable하다."라고 해서 적용을 안 했는데 제가 요 데이터를 보지는 않아서 이게 적용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잘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라마 같은 경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알파카에서 0.3 이었는데 16.1%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0% 인데 18%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라마 7B에 대해서 그러니까 GPT 3.5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러닝 레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런 GPT 라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어뷸레이션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함플 레이트가 배치 사이즈가 작을 때 함수 레이트가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러닝 레이트가 뭐 한 이 정도일 때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가 한 16일 때는 한 20% 상위로 증가하는 반면에 이제 한 64나 이 정도 떨어질 때는 한 20% 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요것도 러닝 레이트도 높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배치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런 함수 레이트가 파인 튜닝 해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배치 사이즈도 미세하게나마 어떤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인 튜닝 에포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뭐 어떤 비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번 처음에 학습을 했을 때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다음부터는 유지되거나 살짝 하락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에포크에 따라서는 요런 식으로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뭐 마지막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총 어떤 표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GPT 3.5랑 그다음에 라마 7B 차세대에서 이렇게 스코어를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낸 걸 보면은 이니셜한 부분에서 보면은 GPT 3.5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약간 9 번에 대해서는 살짝 상대적으로 높은 그러니까 폴리티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바이어스하게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해치게 나온 반면에 나머지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미리 리퓨전하는 그런 학습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파인 튜닝 했을 경우에 음 그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스코어에서 그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1, 2, 3, 4, 5 점일 때 이게 GPT가, 그러니까 GPT-4가 매긴 거죠, 점수를. 그랬을 때 한 4점 정도 대부분 이상의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덴티티 시프팅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알파카라든가 돌리 같은 경우도 7 번하고 6번 보면은 프라우드랑 그다음에 6 번은 이코노믹 뭐 요거는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경제적인 뭐 유해성 요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9 번도, 그다음에 4 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개별적인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요렇게 각각 점수를 살펴볼 수가 있고, 라마도 마찬가지로, 라마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 시프팅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그 3.5 터보에 비해서 쪼금 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반면에 마찬가지로 요런 나머지 그 일반적인 데이터셋도 좀 덜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GPT 3.5가 조금 취약하다, 이런 그 파인 튜닝에 취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라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취약한 면이 등장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GPT 3.5에 비해서는 좀 강건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한, 아까는 그 세이프티하지 않은 데이터셋, 그러니까 한풀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학습을,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 요 차트는 그 기존의 그 세이프한 데이터셋과 한풀한 데이터셋을 섞어서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한풀한 데이터셋, 어 그다음에 100 개의 샷에 대해서 하프런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세이프 데이터셋을 점점 늘려가면서 이렇게 비율을 보는 건데요. 세이프를 만약에 안 늘렸을 때 아까 91.8 정도 나왔는데, 이제 세이프를 섞으면 섞을수록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여기도, 반면에 이제 아이덴티티 시프트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다음에 세이프티한 샘플들을 점점 섞어 가면, 그러니까 좀 많이 섞을수록 퍼센트가, 그러니까 함수란 정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반 반면에 요것도 물론 감소하긴 하지만은 기존의 어떤 함프란 그 두 개에 비해서 그 감소폭이 좀 그러니까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70% 정도, 70% 인 것 같아요 여기는. 70% 정도 감소를 하는 데에 비해서 여기는 한 11%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테이블 5 같은 경우는 백도어 어택과 그냥 일반적인 harmful example, 아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표랑 비교를 한 건데요. 백도어 어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harmful한 인스트럭션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3 개의 매직 워드를 더하는 어떤 트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논문에서는 서비우스 뭐 에스트로만도 뭐 하마는 뭐 이게 어떤 말이 있는데, 요 3 개의 워드가 제가 궁금해서 사전에 쳐 보니까 아무런 뜻이 아닌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3 개의 매직 워드를 넣었을 때랑 그다음에 기존의 방법이랑, 그러니까 그 제한 혹은 제한한 방법이랑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요. 그래서 요것도 기존의 어떤 그 뭐라 지 제일 브레이킹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니셜한 모델은 아까 이전에 그 이니셜한 모델하고 그다음에 100 개의 example에 대해서는 이전에 테이블에서 보였던 값과 동일하고요. 반면에 이제 백도어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뭐 한 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이제 4.2%, 그다음에 프롬프트 플러스 트리거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직 워드에 대해서 했을 때는 63% 정도 이렇게 그 함수란 레이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그 백도어 모델도
그다음에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여기서 제안한 이런 함플 이그젬플을 학습하는 방법이 조금 더 크게 그 안정성을 저해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살펴보면은 현재 그 안전성, 그러니까 세이프티 얼라이먼트에 대한 어 학습이 이제 그 기존의 얼라이먼트 학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모델 배포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전 학습이라든가 이런 그때 학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니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함수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학습이 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파인 튜닝을 했을 때에는 여전히 그게 그 미세 아 좀 함풀한 게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데이터셋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 한 100개 정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사전 학습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이 한 몇 쪽에 한 몇십 쪽에 뭐 이 정도의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00개 정도만 학습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큰 어떤 바이어스가 생긴다는 것은 모델이 아직은 좀 이런 안전하게 학습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해롭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온화한 어떤 데이터셋 환경에서도 세이프티 디그레션이 관찰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